대학 가는 그 시험이 2021년 11월 수능이죠. 그쵸? 그럼 19년 5월이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2년? 6개월이 남았죠? 예, 그래서 부제를 멋있게 땄죠? 그날로부터 6개월, 앞으로 2년 6개월. 그쵸? 뭔가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 와? 아직도 더럽게 많이 남았네. 뭐 이런 느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간다는 것은 그냥 공부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전형을 이해하고, 시기마다 내가 뭘 왜 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학생들과 실패하는 학생들의 그 차이점은 물론 공부를 안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지만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기준으로 자꾸 판단을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그 대학 입시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이 학교잖아요. 중학교 때 학교죠. 지금도 학교죠. 그렇죠?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주요 환경이 학교인데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보는 그 여러 가지 시험 성적을 잘 맞으면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은 꼭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입시라는 거는 경쟁의 단위가 어디예요? 전국이에요, 전국. 여러분 고등학교가 그 입시를 진행하는데 기본 단위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그 수험생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죠, 입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약간 각도를 바꿔야 돼. 학교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해서 거두는 성적이라는 것은 입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에 요만큼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해가? 뭔 얘기인지?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자꾸 이렇게 본인이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해봤잖아. 안 해본 걸 어떻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밑에서 1층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63빌딩 밑에 가서 1층에서 바로 밑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봤을 때는 50층이나 55층이나 60층이나 다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높은 거예요, 그냥 높은 거.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위에서 바라봐야 돼요, 위에서. 조감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입시는 위에서 바라봐야 돼.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점을 찍어야 되는, 뭔가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번씩 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뭘 해왔고, 지금까지 해왔을 때 문제가 뭐였고, 앞으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을 찍어주기 위해서. 알겠지? 고맙지? 안 고마운 것 같은데? 어차피 공부하기 싫은데 내려와서 이런 거라도 들으면 낫잖아. 그지? 날도 좋고 시험은 끝났고 바깥에 뭐 얼마나 날씨가 좋아. 연휴의 마지막 날이고. 그죠? 이런 거라 들으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전형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전형이 무슨 뜻이에요? 전형은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대학 학생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서를 넣는 거예요. 왜죠? 원서를 안 넣으면 여러분들 안 뽑아주니까. 그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학생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서를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학 가는 건 원서 넣기 싸움입니다. 원서 넣기 싸움. 그런데 아는 것처럼 대학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뽑지 않잖아요? 대학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을 뽑잖아요? 그리고 대학이 여러 개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이제 학생 뽑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다 준비할 수 없는 거죠. 나한테 맞는 걸 빨리 골라야 돼.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게 가장 유리한지를 빨리 골라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한테 맞는 전형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하고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 일단 수시부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수시전형 조감도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만든 자료예요. 약 30분 동안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페이지의 전형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딱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선생님한테 있어요. 한 페이지짜리. 이쁘죠? 딱 한 페이지에 딱 들어오고. 수업만 이쁜 거보다 나머지 안 이쁘고. 근데 진짜 그딴 식으로 하면. 자, 그래서, 이거 봐. 자, 그래서, 수시전형 조감도라고 되어 있는데, 수시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라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전형을 합쳐서 수시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과라는 전형, 종합이라는 전형, 특기자 전형,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서류 전형이라고 그래요. 서류가 필요한 전형들이죠. 요 밑에 이제 논술 전형은 이제 서류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하고 밑에 한 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라고 발표하는 데들도 있고, 종합 전형이라고 발표하는 데도 있고, 특기자라고 발표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들이 발표하는 이름하고 실제 그 전형의 성격하고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 위에 교과형 학종이다, 일반형 학종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이제 학종형 특기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선생님이 만든 말이에요. 원래 있는 말이 아니라. 자, 일단 이 학종이라는 거는 1단계가 서류예요. 학종의 일반적인 그림은 1단계 서류. 그렇죠? 근데 서류는 뭐 더하기 뭐지? 교과 더하기 비교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서류 플러스 면접이죠. 이게 기본 구조예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를 본다. 2단계는 서류 플러스 면접을 본다. 근데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를 못 보는 거지. 그렇죠? 1단계를 통과해 2단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단계에서 보통 몇 명을 뽑아? 보통 2배수에서 전체 정원의 3배수 정도를 선발해요. 자,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학과에서 정원이 30명이다. 그럼 1단계에서 60명 아니면 90명을 뽑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걔네들을 대상으로 뭘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0명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학교가 뭐 여기에 있는 네 학교 말고도 많겠지만 이 네 학교의 수시 전형의 구조를 보면 나머지 것들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가기 좀 어려운 학교라고 하더라도 기왕이면 좋은 학교를 갖고 오늘 여러분들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볼게요. 교과형 학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대를 보시면 전형 요소가 연대의 교과형 학종은 이 전형의 이름이 면접형이야. 이름도 참 뭐같지? 면접형이에요. 그게 전형의 이름이에요. 몇 명을 뽑죠? 거기 써있네. 몇 명 뽑아요? 260명을 뽑습니다. 그렇죠? 260명. 자, 총 260명을 뽑는데 그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거든요. 그러면 1단계에 40 더하기 60이라고 돼 있지. 40점 더하기 60점으로 뽑는다는 얘기야. 그럼 40점이 뭐겠어? 40점이 뭐겠어요? 빨리 들어와. 빨리 눈치 오지 말고. 4시 한다고 미리 공고가 나왔으면 빨리빨리 오지. 시간도 안 지키고. 이거 가져가. 자, 40 플러스 60이라고 돼 있으면 40이 뭐라고요? 40이 교과. 60이 뭐겠어요, 그러면? 비교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교과가 40이고 비교과가 60인데, 비교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학교 활동한 거죠? 그죠? 그럼 60점 만점에 여러분들이 학교 활동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는 걸 갖고 학교에, 대학에 있는 그 입학처에서 심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60점 내에서 제일 못한 애가 몇 점일까요? 연대 오는 애들 중에. 제일 못한 애가. 50점은 넘어요. 제일 잘하는 애는 60점은 안 돼요. 왜냐면 비교과라는 건 뭐야? 다 기록이지.
그죠? 얘가 동아리 무슨 자율 동아리를 뭐를 만들었다. 얘가 뭐 수학 수업에서 어떤 그 역량을 드러냈다. 얘가 교우 관계를 평상시에 어떻게 이제 가져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봉사활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기록하는 걸 갖고 60점이라는 그런 점수에서 그 어떤 애는 빵점을 받고 어떤 애는 60점 만점을 받고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다들 잘하겠지만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점수를 주려고 하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인지? 교과는 어떨까요? 교과가 40%야.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 이 40점에 만점을 받을까요? 1.0이겠죠. 1.0. 그렇죠? 1.0. 1.1이면 조금 떨어지겠죠? 1.2면 좀 더 떨어지겠죠? 1.3이면 좀 더 떨어지겠죠? 연대 면접형에 합격하는 애들 중에 1.3은 없습니다. 1.0 아니면 1.1 아니면 1.2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대부분 일반고잖아요. 무슨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내신이 한 2등급, 3등급이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2등급, 3등급 애들이 여기 왔을 때 일반고에 여러분들처럼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그 1점대 내신을 3등급 대, 4등급 대 애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1단계에서? 비교과에 점수 차이가 안 나니까. 교과에서 극복해야 되잖아. 교과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러니까 면접형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못 옵니다. 순수하게 일반고 전형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일반고 애들만 오는 전형이 일반고 애들만. 알겠죠? 왜냐하면 비교과에 점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교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교과로 극복이 안 돼. 이미 등급차가 뭐 2, 3등급 이렇게 나버리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1단계를 통과를 했어요.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가 뭐라고 돼 있어? 40 플러스 60이라고 돼 있지? 그럼 그 40이 뭐야? 서류죠. 60이 뭐예요? 면접이죠. 그러면 1단계를 통과했어요. 3배수의 아이들이 1단계를 통과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서류라는 게 교과 비교과가 40 플러스 60이잖아. 여기도 전부 다 1점대 초반이라고 했지. 이 비교과는 다 비슷하다고 했지. 그럼 여기 점수 차이가 나 안 나? 안 나요. 그럼 2단계를 뭐 갖고 뽑는 거야? 면접 갖고 뽑는 거야. 면접 갖고. 근데 실제로는 2단계가 다른 밑에 대학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실제로는 서류 플러스 면접이라고 되어 있지만 2단계에서 뭐만 갖고 뽑는 거야? 면접만 갖고 뽑는 거야. 왜 그렇죠? 1단계에서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다 비슷한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 교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교과가 학중에서 이 교과가 1점대 초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점대 중반이 있고 2점대 초반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1점대 초반이면 어디? 이과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알겠지? 자, 여기서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뭐가 어느 대학이 될까요? 성대, 서강대, 한대. 그죠? 1점대 한 중반 이렇게 막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중대, 이대, 경희대, 건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 내려가겠죠? 그렇죠? 교과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넣을 수 있을까? 2점대 초중반. 2점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져요. 좀 넓게 잡으면 서울권 대학을 좀 넓게 잡으면 일반고 기준으로 3점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학종의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는 없습니다. 최저가 없다는 얘기. 최저는 무슨 뜻이에요? 수능이라는 뜻이에요. 수능. 연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연대는 그 수능 최저를 다 없앴어. 학생부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없애고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없애고. 그런데 좋죠. 수능이 안 들어간다면 부담이 줄지. 안 좋아? 수능 안 들어간다고. 싫어? 수능 더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밑에 대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고요.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연대 학생부 전형에 원서를 넣는 애는 고대 학생부 전형에 원서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죠. 왜냐하면 원서를 몇 장까지 쓸 수가 있죠? 6장. 그러면 연대 학생부 전형으로 원서를 넣는 애들은 고대에도 넣겠죠? 그렇죠? 근데 고대는 최저가 있어요? 없어요? 밑에 봐봐.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어차피 연대도 넣고 고대도 넣을 거라면 수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대가 수능 체제를 없앤 건 그건 연대의 생각이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도 마찬가지. 어떤 대학은 체제가 있고 어떤 대학은 체제가 없기 때문에 수시 준비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체제가 있는 대학도 원서를 넣을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수능 체제가 연대가 수능 체제를 없앴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입니다. 자, 고대는 이제 학교 추천 4%라는 문과 이과를 합쳐서 4% 이내에서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가 보통 몇 명씩이죠? 300명? 200명? 200명이면 몇 명 추천인 거야? 8명 이내에서 추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서울대 지역균형이 있죠? 서울대 지역균형 몇 명 추천해요? 학교에서? 2명 추천합니다. 2명. 서울대 지역균형 2명 추천해요. 그러면 보통 한 250명 정도 되는 학교다. 그러면 그 4%면 10명이잖아. 250명에 4%면 10명이죠? 그 중에 2명은 서울대 추천을 받을 거고 나머지 8명은 고대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대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밑에 보세요. 60 더하기 20 더하기 20이죠. 그 60이 뭐예요? 맨 앞에 60이. 교과예요. 그 다음 20이 뭐예요? 비교과예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20은 뭐예요? 뭐겠어요? 면접이죠. 그럼 교과가 60이나 돼. 그러면 고대 추천을 받은 애가 학교에서 4%까지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추천을 받았는데 걔가 내신이 2등급 대야. 그러면 이 60에서 그 2등급이라는 내신을 만회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고대 추천도 2등급은 와봤자 다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교 10등이냐 5등이냐 10등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60이라는 교과에서 1점대 초중반의 내신을 내가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등급. 됐죠? 됐죠? 자, 연대는 아까 1단계에서 40 플러스 60, 40이 교과라고 했는데 연대는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반영합니다. 연대는. 나머지 과목 뭐가 있어요? 이번에 시험 본 중에 국영수 사과 빼고 예를 들어서 뭐 있었니? 한문, 또 중국어, 또 정보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는 연대는 9등급만 안 맞으면 다 만점이에요. 근데 9등급 맞기 정말 어렵죠? 9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정답을 다 알고 그 정답을 다 피해가야 돼요. 그래야 9등급이 나와. 한 번으로 다 써도 9등급이 안 나와. 어려워, 9등급. 몇 명 안 돼, 한 학교에서. 그렇죠? 9등급 맞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대는 그 기타 과목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고대는 다 반영해요. 한문, 중국어, 뭐 정보 다 반영합니다. 고대는. 그러면 연대하고 고대를 같이 준비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과목을 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대를 가고 싶으면.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고대 학교 추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교과가 60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반고 전형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역균형 마찬가지고 지역균형은 학추인데 앞에 70 플러스 30이라고 돼 있죠? 70이 서류예요. 여기는 교과가 아니라. 근데 학추는 그 당연히 학교에서 2명을 추천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학교에서 2명을 추천한다고 했으니까 학교에서 누굴 추천하겠니? 문과 1등, 이과 1등을 추천하겠죠. 뭘로 1등? 등급으로 1등이죠. 등급으로. 그렇죠? 그런데 서울대는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뭐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에. 3학년 6. 이게 무슨 뜻이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가 있지? 4개 중에 3영역이 2등급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학년 6.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3학년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 전교 1등이 있는데 얘가 수능 최저를 그 모의고사를 3학년 6을 맞출 수 없어. 그럼 모의고사가 안 나와. 그럼 그 학교에서 걔를 추천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지. 근데 걔가 문과 1등이야. 근데 문과 2등도 못 맞춰. 그럼 추천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이과 1등, 이과 2등을 추천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문과 1등, 이과 1등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는 문과에서 2명 추천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과에서 2명 추천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2명 추천인데 1명만 할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안 되니까. 추천권 줄게. 서울대 지역좀 추천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걔가 안 받아. 왜? 최저를 못 맞추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받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지역교 추천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한 명만 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몇 명 뽑아요? 756명. 근데 고등학교가 몇 개지? 1500개. 한 학교당 2명이면 몇 명 와요? 3000명 오지? 그렇지? 3000명이 와서 700명 뽑으니까 뭐야? 4대1. 추천받으면 일단 4대1 안에 든 거야. 알겠지? 그런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과가 낮으면 그 서류점수가 70이나 되기 때문에 교과가 낮으면 통과 가능성이 낮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교과가 높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서울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서울대는 일단 추천만 받으면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을 믿으면 안 돼.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대학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를 다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믿지 마세요. 대학 믿지 마시고, 언론 신문 기사나 것도 믿지 마시고, 그 신문 기사를 쓰는 분들이, 기자분들이 열심히 써요. 열심히 쓰는데 그분들 잘 모르세요. 대학이 발표한 걸 분석해요.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원서를 써본 적이 없어.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 대학이 어떤 애를 뽑는지 잘 몰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대학의 발표 100% 믿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근데 신문기사도 믿으면 안 된다고. 그죠? 다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걸러서 믿어요, 걸러서. 학교 얘기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이따 설명해 줄게. 알겠죠? 가장 믿으면 안 되는 게 엄마예요. 엄마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정보의 소스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옆집 아줌마한테 온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옆집 아줌마의 소스는 굉장히 예외적인 아이 하나의 소스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느 학교에, 어느 집의 아들이 어느 대학에 넣었는데 붙었대. 그게 엄마의 소스예요.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수도 있다는 얘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만 믿어. 웃어? 진심이야. 자, 선생님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니네들이 어떻게 되길 바랄까요, 선생님이? 잘 크길 바랄까요? 잘 크길? 아니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붙길 바래요. 이해가? 당연하겠죠. 선생님 뭘 바라겠어?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붙길 바라겠죠. 왜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아껴서? 왜죠? 그래야 선생님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잘 보내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일은 뭐죠? 안 되는 애를 만나서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오늘 황목을 안 왔네? 황목은 어디 갔어? 알았어? 깜찍해? 문과 간대? 황목은 문과에서 안 받아주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일은 그런 거죠. 우리 오늘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주무신 세 분이 앞에 또 쪼르르 앉아있네. 이렇게 종일반 오랬더니 와고 계속 졸고 앉아있어. 선생님이 하는 일은 이런 학생들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내는 거죠, 반드시.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야 선생님이 살죠. 그게 내가 살 길이지. 그죠? 뭐 기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적을 만드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입시 요강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입시 요강을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할 거잖아. 그리고 설명할 거잖아. 선생님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공하잖아. 내 맘대로 새로 만들잖아. 그렇지. 이걸 오픈하잖아. 그렇죠? 이거 학부모 설명을 했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요강을 여러분들 분석해주고 있는데, 야, 이거는 똑같은 학종인데 교과형 학종이야. 이 학종은 뭐 특공 때문에 못 와.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틀렸다. 그럼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큰일 나요. 맞죠? 그럼 학원 문 닫아야 돼. 그 사람 다 거짓말이야.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관악구에서, 동작구에서 서울대를 50명 이상 보낸 사람은 선생님 한 명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아니에요? 있어요? 데려오세요. 그럼 학원 문 닫을게요. 한 명이라 있으면 닫을게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서울대 50명 보내려면 몇 명 해야 돼요? 몇 년 해야 돼요? 30년 동안 해요. 30년. 고3 다니면. 아니야? 30년은 고3 다니면 어떻게 해? 했어? 몇 명 보냈어? 그걸 모르잖아. 선생님 얘기 보냈잖아. 50명 이상. 밑에 붙어있잖아. 명단이. 이거 믿으세요. 선생님을 믿으세요. 이거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입시 진행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잘못된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갖고 그대로 공부하는 걸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믿으세요. 자, 믿으세요. 안 믿으면 학원을 다니지 마세요. 학원을 다닐 거 믿으시고. 알겠어? 빨리 대답해, 이씨. 학원을 다닐 거면 믿으라고. 못 믿으면 다니지 말고. 뭐를 믿으라는 거야? 선생님의 인격? 선생님의 인간다움? 따뜻한 마음?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대학 입시에 관한 전문성을 믿으세요. 그런 건 안 믿어도 돼. 선생님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다 알잖아.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한다, 니네 오늘. 그런 건 안 믿어도 되는데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시고 입시에 관한 전문성을 믿으세요. 절대 여러분들 손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교과형 학종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의 100% 일반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알겠죠?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일반고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과형 학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고를 가면 일단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대학 갈 때 카드를. 자, 학교 추천은 전부 다 교과 중심이에요. 서울대 지역균형도 학교 추천이잖아요. 고대 그 학교 추천도 교과형 전형이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대하고 서울대만 있느냐? 아니에요. 중대도 있어요. 동국대도 있고요. 건국대도 있고. 밑에 대학가 중위권 대학가도 학교 추천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고를 가는 순간 내가 학교 추천으로 원서를 낼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반고를 가야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잘 간 거예요, 고등학교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일반형 학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교과형 학종은 일반고 애들 전형이다, 위한 전형이다. 그러면 일반형 학종은 특목고를 위한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일반형 학종도 일반고 애들이 절반 이상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교과형 학종도 준비할 수 있고 일반형 학종도 준비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특기자도 준비할 수 있는 학교인 거예요.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자, 일반형 학종은 연대의 일반형 학종의 이름은 이게 이제 정통 학종이죠. 이름이 활동 우수형이야. 그래서 아까 면접행에서는 1단계가 40더하기 60으로 돼 있었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1단계가 뭐예요? 100이에요. 그럼 100은 뭐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맨 왼쪽 칸에 있는 전형들은 이걸 나눠놓고 있죠? 교과, 비교과를. 근데 가운데 있는 학종은 뭐 이걸 안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나누면 그냥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과도 보고 비교과도 보겠다. 그러니까 교과가 딱 몇 점이라고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으면 내신이 안 좋은 특목자세들이 못 오잖아, 처음부터. 그런데 그러고 구별하지 않고 교과, 비교과를 같이 보겠다 그러면 걔네들 놀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는 못 가나? 우리도 가도 되죠. 그리고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이런 거죠. 지금 연대가 4칸이지. 교과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그러니까 면접형이 있고 활동우수형이 있고 특기자가 있고 논술이 있잖아. 4칸이잖아. 연대는 이 4장을 다 낼 수 있어요. 수시원서 1장 쓴다고? 6장. 6장 위에 4장을 다 쓸 수 있어. 연대만 4장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비교과도 좋으면 내가 내신도 좋은데 비교과 자신 있어서 활동 구성을 넣는 거야. 면접도 넣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넣을 수 있고 특기자도 마찬가지야. 특기자도 인문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특기자, 체육은 여기 없을 테니까 인문과학, 국제 이런 특기자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특기자 전형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들죠? 왜? 나는 특기자가 아니거든. 나는 특기가 없거든. 특기가 뭐야? 여러분들 특기가? 없죠? 그죠? 특기가 없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특기가 없어. 노래를 잘하나? 자, 특기자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아이들의 공통점 특기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이 명단이 있거든요. 샘플들이 있어요. 특기자 전형 합격한 애들.
여러분 설명회 할 때 그 비교과 설명해줬던 언니 기억나지? 학생 설명회 할 때 작년에. 기억나? 그 언니 특기자 전형으로 갔잖아. 그죠? 인문 특기자예요. 그 언니가. 그 언니는 특기가 없어요. 특기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과에 연대 특기자, 고대 특기자, 그 언니의 동생도 이대 특기자로 갔거든요. 이대 특기자? 그 언니의 동생, 조교로 일하고 있죠. 6층에서 요새. 그 언니도 특기가 없어요. 근데 특기자로 간 거야. 그래서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자,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다? 특기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쫄지 마라. 그럼 뭘로 붙느냐? 똑같아요. 뭐가 좋으면 돼? 내신이 좋으면 돼요. 그 다음에 비교과가 좋으면 돼요. 그럼 특기를 더 원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과 특기자라는 건 뭐냐? 이과의 특기자. 자, 이과 특기자는 일단 연대고대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이과 특기자는 1점대 내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특기입니다. 1점대 내신. 근데 1점대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이게 1점대 그러면 거부감이 들겠지만 의외로 1점대가 많아요. 의외로. 한 학교에 어떨 때 10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1.5도 되고 1.6도 되고 1.7도 되고 1.8도 되고 1.9도 돼요. 2대까지 내려가잖아? 2대 특기자는 2점대 내신 가능합니다. 연대고대도 2점대 초반에도 특기자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그 서울대의 제일 마지막에 일반 전형은 칸이 넓죠? 그렇죠? 일반 전형은 카테고리가 뭐예요? 위에 학종도 되고 특기자도 되죠? 서울대 일반 전형은 특기자형 학종도 되고 일반형 학종도 되는 전형이거든요? 서울대 특기자 똑같아요. 서울대 일반. 자, 1점대 내신이 있으면 돼. 다른 게 좋으면 2점대 초반도 돼. 2대는 2점대면 돼. 다음, 수학과학. 수학과학은 거의 1등급이어야 돼. 거의 1등급. 근데 비중이,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맞죠? 그럼 내신의 반영 비중이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학년 몇 프로? 20%. 2학년 40%, 3학년 40%. 근데 3학년은 한 학기잖아. 맞지? 1학년 두 학기에 20%, 2학년 두 학기에 40%, 3학년은 한 학기에 40%. 그러니까 비중이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두 배를 커지게, 두 배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거 남학생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양유원지나 이런 데 어디 놀러 가면 이렇게 사격하는 데 있어요. 인형 쓰러뜨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보면 점수가 10점짜리가 있고 20점짜리고 50점짜리고 100점짜리가 있겠지. 그럼 몇 점짜리 맞춰야 돼? 100점짜리 맞춰요. 10점짜리, 20점짜리 맨날 맞춰봤자 점수가 안 나오죠? 100점짜리 맞춰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게요. 자, 고1 내신을 해야 돼요? 고2, 고3 내신을 해야 돼요? 고2, 고3 내신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내신 10%죠? 1학기 10%, 2학기 10%잖아. 그러면 중간고사 몇 프로야? 5%야, 5%. 5%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되는 거야? 남은 80%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워. 왜 어렵지? 여러분들이 닭이니까. 여러분들은 닭이잖아요. 닭은 막 쫓아가서, 그럼 닭이 도망가서, 닭이 숨을 때 어떻게 숨어? 요만한 구멍에 머리 맞춰갖고 내가 숨었다고 생각해. 남들이 날 못 본다고 생각해. 이게 닭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앞에 거밖에 못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게 또 여러분들의 입시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큰 적이에요. 그런 걸 없애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과학생 선생님 문화생지 중에 한 두세 개씩 내가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왜 그러죠? 고2, 고3 때는 거기서 여러분 요번에 과학 등급이 몇 등급이었어요? 3등급? 아니 참 등급이 아니라 단위수가 보통 3이죠? 보통 3이 4의 학급이 있나요? 3? 4? 고2가 되면 과학 단위수가 몇 단위인 줄 아세요? 9단위예요. 9단위. 수학 단위수는 8단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시간표를 보면 월화수목금 시간표가 있잖아. 가끔 국어가 있고 가끔 영어가 있어요. 수학과학은 매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고2, 고3 내신이 80%를 차지하는데 고2 때 배우는 수학, 고2, 고3 때 배우는 수학이나 고2, 고3 때 배우는 과학을 못하면 내신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조금 잔기스가 나더라도 조금 부상을 입더라도 고2, 고3 때 배우는 수학과학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 하면 학원이잖아 여기는. 안 다녀도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 중간고사를 못 보면 애가 고만둬. 시험 못 봤다고 울고 엄마 안 되겠어 나 과외해야겠어 집에서 이런다고. 첫 시험 못 봤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과목 선택권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잘 보내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뭘 결정을 못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가둬놓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거야 처음엔.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돼요 선생님의 마음을. 얼마 안 남았어 그걸 알게 되는 거. 이제 고2 되면 이제 알게 돼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지금은 몰라. 눈에 안 보여. 이해가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 그래서 수학과는 거의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수학과는 다 어디 있어? 고2, 고3 때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교내 비교과인데, 자 이과는요 여러분들이 비교과를 많이 하죠 지금. 그렇죠? 뭐 봉사도 할 거고 동아리도 뭐 하나씩 할 거고 그럴 거잖아요.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하죠. 예,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를 했다가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어떤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요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했다 요만큼, 어떤 책을 읽었다 요만큼. 근데 교내 비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학, 과학, 수상 실적이에요. 근데 1학년 때는 수학, 과학 대회가 몇 개 안 되죠. 보통 한 개씩. 고2 때는 이제 쫙 열리죠 수학, 과학 대회. 그렇죠? 무슨 대회가 열릴까요? 물리경시, 화학경시, 지구과학경시, 생명과학경시, 수학경시 막 열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은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생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2학년 때 상을 받으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이잖아. 국어는 공부 안 해도 잘할 수 있어. 너 이렇게 국어를 잘하니? 짜증나게 그러고. 글쎄 나도 모르고 국어 잘하는 애들은 내가 국어를 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잘해요. 국어 못하는 애들은 해도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원래 잘하는 애 있는 거야. 과학은 선생님이 똑똑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들보다 과학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어요. 과학은 안 배우면 못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고2가 됐을 때 문화생지를 2번, 3번 하고 온 애가 있고 고2 때 왔는데 3월 달에 첫 수업을 들은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이 만나서 교내 대회를 한다. 누가 이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해보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 미리. 그 수학상, 과학상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외부 비교과가 있어야 돼. 외부 비교과. 외부 비교과가 뭘까요? 대표적인 게 올림피아드야.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올림피아드고 또 캠프. 여러분들은 서울대가 가까이 있어서 서울대 캠프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캠프, 대학 캠프. 아니면 카이스트나 포항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냥 돈만 내면 가는 그런 거 말고 추천이 있는. 학교장 추천이 있는. 학교장 추천이 있는 캠프. 학교에서 아무나 추천하지 않죠. 어떤 애를 추천할까요? 2학년 때 어떤 캠프가 있어. 서울대에서 공대에서 캠프를 해. 학교장이 추천을 해. 누굴 추천할까? 수학과학 잘하는 애를 추천하지. 이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비교과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1단계를 통과합니다. 그게 서류예요. 특기자의 서류. 알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합쳐지면 1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2단계 뭘 봐요? 시험을 보죠. 뭘 볼까요? 시험을. 이과 특기자한테 뭘 물어볼까? 문제가 어렵니? 수학과학 물어봐. 이과 특기자한테 2단계에서 뭘 물어본다고? 수학과학 물어보죠. 그 시험은 왼쪽에 학종에 있는 면접에서 물어보는 수학과학하고 특기자에서 물어보는 수학과학은 수준이 달라요. 훨씬 더 어려운 걸 물어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특기자는 서울대 일반전형, 연대 특기자, 고대 특기자 공통적으로 뭐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특기자형 수능을 안 보는 이유가 뭘까?
수능을 볼 필요가 없어. 왜? 우리 대학에서 보는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얘가 통과했다는 얘기는 수능 같은 그런 저급한 시험으로 이 아이의 학력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야.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능 체력 없는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야. 이거 수능 안 들어가 좋아. 그게 아니고 그 수능보다 훨씬 어려워. 뭘 물어볼까요? 수학 물화생지를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올림피아드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천원을 하라 그러는 이유가, 천원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는 천문학에 관심이 없는데요? 알아, 나도. 나도 알아. 그 다음에, 이 올림피아드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천문 관련 학과를 가지 않을 거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과랑 상관없어요. 학과랑, 아까 얘기했잖아. 이대 특기자로 갔다는 그 언니는, 그 언니가 무슨 과 갔다고요? 휴먼 바이오 기계라는 과를 갔어요. 천문이랑 관련 있나요? 휴먼 바이오. 천문이랑 관련 있나요? 전혀 관련 없어요. 대학교고사 2단계에서 보는 시험이 어렵다 그랬죠. 뭘 물어봤을까요? 2단계에서. 휴먼 바이오 기계. 물리를 물어봤어요. 물리 문제를 물었어요. 물리 문제를. 그걸 대답해서 1단계는 천을 받고 통과한 거고 2단계는 물리 답변에서 붙은 거예요. 수능을 안 들어간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생각이랑 다르다고. 이해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니까. 서울대 의대가 물리올림피아드에 상을 받은 애가 있고 생물올림피아드에 상을 받은 애가 있어요. 그럼 서울대 의대는 누굴 뽑을까요? 생물올림피아드는 당연히 뽑겠죠. 의대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한계죠. 생물올림피아드 떨어지고 물리올림피아드가 합격해요. 왜죠? 대학은 연관 과목을 잘하는 애를 뽑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똑똑한 애를 뽑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똑똑한 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이라도 똑똑한 애를 뽑는 거예요. 그 과목을 잘하는 애를 뽑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몰라요. 학교에서는 그걸 몰라요. 왜죠?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특기자 전형에 원서를 쓸 기회가 없어요. 안 해봐요, 그런 거를. 있어? 없어요. 우리 학원 애들 빼놓고 특기자로 대학 가는 애들이 있나요, 관악구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기자로 대학을 보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학원에 선호 출신들이 가장 많이 간 과가 뭐예요? 기계공학과예요. 이과 애들. 물론 지구와 관련 학과도 많이 가지. 그죠? 이런 고등학교의 용현이는 걔는 한국우주공학과를 갔고요. 천원 출신이에요. 그렇죠? 나강고등학교의 현준이는 기계공학과를 갔고요. 천원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과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선배니까 지금 졸업한 애들이니까 이름은 모르겠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꼭 천원이 아니에요. 다른 외부 비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왜 외부 비교과가 필요하냐면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A고등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A고등학교에서 금상을 받았다, B고등학교에서 동상을 받았다, 누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 교내비교과의 한계지. 그냥 걔가 과학 과목을 어느 정도 잘하는구나. 이건 되지만 걔가 A 학교 아이와 B 학교 아이를 서로 갖다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약하고 뭔가 전국 단위에서 입시는 전국 단위 경쟁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하고 있다는 걸 대학이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학 입시라는 게 이런 거예요.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 교수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사실 대학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학생을 만나서 걔를 직접 얼굴을 보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대학의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연대가 1단계가 없어. 면접 100%야. 수능체제 없어. 서류도 없어. 면접 100%야. 그럼 이제 연대 와서 낼 거야, 안 낼 거야? 당연히 내죠. 아니, 왜 안 돼? 면접 100%. 아무것도 없대는데 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국에 이과 35만 수험생 중에 10만 명이 연대에 와요. 면접 보겠다고. 그럼 면접 보는데 한 2달 걸려. 그럼 입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를 두는 거야? 1단계를 두는 거야. 걸르려고. 뭐를 볼 아이들? 면접 볼 아이들을 걸르기 위해서 1단계를 보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대학 입시는 그런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학종을 바라보는, 이 서류 전형을 바라보는 기준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다. 똑같아요. 준비가 약간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학생부 종합,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에서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교련대회 나갈, 그 학생부 종합 하려고 나가야 되죠, 어차피. 거기서 두강을 들으려면 특기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서 두강을 들으면 특기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골고루 들으면 교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왔다라는 거는, 일반고에 온 순간부터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 전형을 한꺼번에 준비하면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반고를 가라 그랬던 거야. 이해가지? 선생님 그렇게 가라 그랬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편하니까. 대학 갈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학교 활동 때문에 뺏기는 시간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미림여고가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 들어왔잖아 지금. 얼마 전에 해주라는 애가 들어왔잖아. 그치? 걔한테 수행평가 물어봐봐. 애가 죽어가요. 그죠? 우리 관악동작의 그 수행평가에 투자하는 시간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학교 1위 단연 미림여고죠. 2위 문영여고죠.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그랬죠. 그죠? 나머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수행평가 선생님 많아요. 힘들어 하겠지만 그 두 학교에 비하면 여러분 널널해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스부터. 그래서 어쨌든 수시는 그렇다.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 논술은 자 여러분들이 잘 들어. 좀 이제 한 시간 정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학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논술 전형은 잘 들어. 논술 전형은 특목고 애들이나 강남권 애들만 가는 전형이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명수도 좁기 때문에 명수가 작잖아, 명수가. 그러니까 문이 좁아.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 안 하는 게 맞다. 라는 말을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들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할 거고. 옆집 아줌마도 그런 얘기. 아니, 무슨 몇명 뽑지도 않는데, 이런. 계속 들을 거예요, 계속. 응? 계속 들을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세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자, 내신이 3등급 대예요. 본의 아니게. 해보려고 했으나 3등급대가 나왔어. 자, 3등급대 내신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서류 전형으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그런데 나는 꼭 가봐야 말겠다. 그러면 뭐를 써야 되죠? 논술을 써야 됩니다. 명수가 1000명이면 쓰고 800명이면 안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몇백 명을 뽑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3등급 대 내신을 갖고 있는데 나는 서울권 대학을 죽어도 가야겠다? 그럼 논술을 쓰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왜냐하면 수시간 2개밖에 없는데 세 가지를 못 가. 그럼 여기 써야죠. 맞죠? 논술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논술 시험하고 수능 최저만 있습니다. 맞죠? 수능 최저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도 있고. 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건 논술은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은 자, 어떤 시험은 경상도에 있는 애가 유리한가요? 전라도에 있는 애가 유리한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유리합니다. 맞죠? 무슨 얘기냐? 일반고는 논술을 못 가고 특목고는 논술을 잘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떤 애들이 붙고 어떤 애들이 떨어지는 거죠? 시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붙고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맞죠? 맞죠? 세 번째. 자, 김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2학년, 3학년 내신을 위해서 지금 1학년 내신만 할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어떤 과목에 투자하라고 그랬습니까? 수학과학에 투자하라고 그랬죠. 자, 1단계에서 통과할 때 서류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비교과는 뭐라 그랬어요? 수학과학 비교과라고 그랬죠. 맞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뭘 물어본다 그랬어요? 수학과학을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술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논술은 무슨 논술일까요? 수리 논술, 과학 논술입니다. 그러면 지금 논술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논술 준비예요. 이해가? 선생님 이 말을 왜 할까요? 자꾸 편견을 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을 제한하면 안 돼요. 최대 가능성의 원칙.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이 장담할게요.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 중에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년 6개월 후에 있다. 얘 왼쪽 손목 가지고 볼게요.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이 있다 없다. 있다에 오른쪽 손목 가지고 볼게요. 특기자로 합격하는 학생이 있다 없다. 있다에 왼쪽 발 걸게요.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이 있다 없다. 있다에 선생님 오른쪽 발 걸게요. 이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한 번도 논술 합격생, 특기자 합격생이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니네들 뭐 대단한 애들이 아니야.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다 공부해서 이걸로 가고 이걸로 가고 이걸로 가고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비정상적인 사고죠. 객관적이지 않은, 규정 잡히지 않은 사고인 거예요. 왜? 자, 이건 시험입니다. 수학과학을 잘하면 갑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은 아무것도 안 보고 대표적인 학교 한양대 수리논술 100%, 과학논술 없습니다. 내신 반영 안 해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서류 비교과 없습니다. 수리논술 하나 100%. 이런 학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아주대 수리논술 100%, 인하대 수리논술 100%, 광운대 수리논술 100%, 숭실대 수리논술 100%. 이런 대학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대학이 원서로서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대학의 원서를 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수학을 잘하면 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원서를 넣기 위해서 특목고에 다니고 있어야 돼요? 주소가 강남권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면. 우리가 논술 전형을 도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이거를 너무 잘해서 이걸 6장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유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편견 속에서 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강남권 사는 애들이 아니고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관악동작에 있는 일반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술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편견에 계속 시달리고 2년 동안. 나는 그걸 막아야 돼. 그래서 힘들어. 공부시키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 진짜야. 뭐가 좋다고 해보려고 그래.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수학을 잘하면 됩니다. 수학을 잘하면 내신이 안 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시간은 얼마나 있어요? 2년반이 있어요. 아직. 2년반이면 관악산을 다 파서 옮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뭘 못하면 그 2년반이나 있는데. 그지? 그런 거예요. 자, 밑에 성대는 계열 모집, 학과 모집 1800명이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데는 다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단계가 없지. 왜 그럴까? 성대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대에 면접형에 260명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럼 1단계 780명을 선발해요. 3배수죠? 그래서 2단계에 이 중에서 260명을 선발합니다. 자, 260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합격한 260명 애들이 여기 다 학교에 등록을 다 할까요? 안 하겠죠. 왜 안 하죠? 얘네들 중에 어디를 붙었어요? 서울대 주기로 붙었어요. 아니면 고대 학추로 붙었어요. 학교 주소로 붙었어. 고대에 있는 과보다 연대에 있는 과보다 고대에 있는 과가 더 좋아. 그러면 고대에 등록을 하겠죠. 그죠? 연대 서울대 둘 다 붙었으면 서울대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빠져나가죠. 등록을 안 해. 그렇죠? 그러면 260명 중에 예를 들면 한 100명만 등록을 하고 160명이 비었어. 그럼 뭘로 채워? 여기서 채워.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추합이라고 불러요. 추합. 추합이 무슨 뜻이야? 추가 합격이라는 뜻. 그렇죠? 그래서 1단계를 3배수나 선발하는 이유는 이 이유도 있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가면 채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채우는 거야.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 서울대는 1단계를 2배수밖에 안 뽑아요. 왜죠? 서울대는 2배수만 있으면 다 채울 수 있어. 근데 연구대는 2배수 갖고 모자라.
다 빠져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배수는 있어야 돼. 성대는 몇 배수 있어야 될까? 성대는 서울대로 빠져나오고 연대로 빠져나오고 그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3배수만 뽑아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모자라 애들이. 뽑을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1단계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근데 1단계가 없어요. 계열모집, 학과모집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 성대 보내준다 그러면 가죠? 고맙지. 과가 안 좋아도 가죠? 그게 학과모집. 안 좋은 과는 학과로 뽑아요. 성대니까. 알겠어? 계열모집은 뭐야? 1학년 때 같이 들어와서 2학년 때 과가 나눠지는 거야. 알겠지? 학과모집은 1학년 때 들어와서 2학년 선택 안 할 것 같은 과 있지? 그렇지? 한문교육과 이런 데. 이런 데 2학년 때 애들이 지원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뽑아야 돼. 1학년 때 못 뽑아. 1학년 때 뽑을 수 있어. 왜? 성대면 고맙지.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다른 거예요. 계열모집, 학과모집. 똑같은 나머지는. 근데 서류 100%야. 아까 얘기한 대로 연대 면접형이나 고대 학교 추천처럼 교과 점수가 따로 있지 않지. 그러니까 자칫 어떤 오해가 생기죠? 성대는 일반고 애들이 가기 어렵다. 그렇죠? 성대 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4월 달에. 성대가 계속 강렬해. 우리는 60% 이상 무조건 일반고 애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대도 이 그 1806명 중에서 1000명 이상 일반고 애들이 붙어요. 그렇죠? 내신은 1점대죠, 당연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밑에 대학 가면 2점대, 3점대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수시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수시가 뭔지 대충 알고. 그러니까 준비가 이과는 굉장히 편해요. 이과는 왜 편하냐면 이런 그 학생부 전형이든 특기자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간에 준비 과정이 똑같아요. 따로 할 게 없어. 따로 할 게.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체질적으로 비교과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 있지. 있지. 차라리 선생님 수학 문제를 풀게요. 와 귀찮게 자율동아리 만들으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세특 쓰고 이런 게 귀찮아. 체질적으로. 그런 애들 있지? 없어? 난 누군지 아는데.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학생부 전형을 접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야. 아주 좋은 방법이야.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이제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자, 수시전형 한눈에 보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수시 원서 쓰기의 제일 기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신 중심 공부를 할 거냐 모의고사 중심 공부를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가끔 할 건데 선생님의 직업이 원서 쓰는 거죠. 그죠? 자, 원서를 씁니다. 원서 접수를 언제부터 하죠? 고3 9월. 보통 뭐 2일에서 뭐 8일 사이. 6일에서 10일 사이. 이때가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수시원서 어느 대학 쓸지 결정하잖아. 그지? 그럼 수시원서 쓸 때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있죠. 내신이라는 구성 요소, 자기소개서, 무슨 교내 학교생활교육, 비곡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보기 전에 여러분 수시원서 쓸 때 제1 기준이 뭐냐? 모의고사예요. 왜죠? 봐봐. 수시를 뽑고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정시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정시에서 이제 서울대가 있고요, 여대가 있고요, 고대가 있고요, 뭐 성대가 있고, 한대가 있고, 서강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이대가 있고, 뭐 경희대가 있고, 건국대가 있고, 뭐 동국대가 있고, 홍익대가 있고, 뭐 숭실대가 있고 막 있어요. 아주대, 인하대가 있고 막 있거든요, 대학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우리 학원에 있는 어떤 아이가 정시로 수능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적어도 여기 위에는 가겠다. 동국대나 홍익대나 숭실대나 이 정도 대학은 정시로 가도 가겠다 라고 판단했다면 수시원서에서 여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맞죠? 왜죠? 떨어지면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고3 때 거기 써놨잖아요. 고3 때 모의고사를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수시원서 쓰거든. 5번의 모의고사를 갖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 정도 위에 대학을 가겠다! 라고 결론을 했으면 수시원서에서는 여기는 안 써.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위에 쓰는 거예요. 없으면 얘가 정시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수시원서로 여기를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써.
안 쓰는 거야. 정시로 가는 거야, 그냥. 알겠죠? 자, 이 위에 대학만 수시로 쓸 건데 학생부로는 못 쓰는,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1점대예요. 2점대 초반. 1점대. 근데 얘가 정시로 여기는 갈 수 있는 애인데 수시 학생부로 여기를 못 넣겠다? 그럼 뭘로 넣어? 논술로만 넣는 거야. 그래서 6논이 탄생하는 거야. 6논이 뭐야? 6장 논술. 6장 논술. 연대 논술. 성대 논술. 한대 논술. 서강대 논술. 중대 논술. 이렇게 6장 논술 쓴 애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왜? 총시로 갈 수 있으니까. 학생부 쓰면 아주대 인하대밖에 못 써. 2점대 초중반의 내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아주대 인하대는 학생부로 쓸 수 있어. 근데 정시로 동국대를 갈 수 있어. 그럼 아주대 인하대 학생부를 안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 위를 논술로만 쓰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6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6장 논술이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모의고사가 불안하면 수시로 쓸 때 막 내려가요. 왜? 얘는 수시밖에 기회가 없어. 정시는 없어. 어떤 케이스냐? 수학과학은 잘해. 수학과학은 뭐 1, 2등급, 2, 3등급이 나와. 근데 국어 5등급, 영어 4등급이야. 정시는 국어, 영어, 수학 바탕이 다 잘 돼야 되거든. 2, 3등급 때는 다 나와야 돼. 아무리 못해도. 그래야 정시도 어떻게 해봐. 근데 4, 5가 있어. 그럼 정시는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수시 올인이야. 아주 위험해. 그럼 자꾸 내려가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가 필요한 거야. 정시로 안 가더라도 모의고사가 필요한 거야. 하한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한선. 밑에 받침이 있단 말이야. 그럼 위를 쳐다볼 수 있어. 받침이 없으면 자꾸 내려간다니까. 벗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야. 떨어져도 정시로 간다. 정시가 정말 조금이에요. 7대 3이야. 수시 7, 정시 3. 굉장히 조금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6대 4예요. 왜죠? 수시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대학들이 저거를 다 못 채워요. 저거를 다 못 채워요. 그래서 남은 수시에 다 못 뽑으면 그 남은 인원 어디서 뽑아? 정시에서 뽑아요. 그래서 거의 40% 이상 정시에서 뽑아요. 정시도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정시는 굉장히 쉬워요. 가장 쉬운 전형이 정시예요. 수능 전 과목 만점 받으면 서울대 갑니다. 얼마나 심플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무슨 봉사고 비교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수능 다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능 이과 전 과목 3개 이상 틀리면 의대 가죠.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고대 의대, 성대 의대까지 가. 3개 이내로 틀리면 해볼만 해요. 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시간 쓰는 거 생각해보세요. 학교 생활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쓰죠. 그죠? 뭐 무슨 수행평가 내고 뭐 그 시간을 전부 다 수능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2년 반 동안. 그게 더 빠를 수 있어. 그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 2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선생님이 뭘 만드냐면 정시 올인반을 만들어요. 정시 올인반. 걔네는 내신 대비 안 해요. 왜? 이미 모의고사가 2, 3등급 때가 나와.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했는데 3, 4야. 아까 얘기했잖아. 3, 4면 못 가다 그랬지. 그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남은 2학기 동안 내신을 올려서 학생부 전형 원서를 낼 거냐? 아니면 싹 접어버리고 수능 올인할 거냐?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합리적 선택이야. 그잖아. 그지? 니네도 1학년 여름방학 선택해도 돼. 선생님, 제가 가만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정말 학교 생활하고 안 맞아요. 짜증나요. 뭐 그렇게 하나 그러니 많고, 수행평가 많고, 뭐가 많고, 시킬 것도 많고, 귀찮아. 자료 찾으라고. 그냥 저는 차라리 객관식 공부해서 다 맞을게요. 좋은 방법이야. 근데 공부를 안 한 새끼가 그런 말을 하면 한 대 맞겠죠. 너는 정시도 안 돼 있구나. 그죠? 공부를 하는 애들 중에 스타일상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부 전형이 대학 가는 방법에 다다라는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학생부 전형은 여러 가지 전형 중에 하나다. 됐죠? 논술로도 갈 수 있고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이 말을 할까요? 우리나라의 특히 관악구 동작구의 이런 일반고 고등학교와 학부모들과 교사분들은 학생부 종합의 이런 망령에 지금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우리 하늘 위가 학생부 전형이나 종합전형이랑 먹구름이 쫙 가리고 있어.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정말 큰 문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깨야 돼요. 알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 가지 전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알겠지? 그리고 준비 과정이 다르지 않겠니까? 그러니까 마음가짐만 내가 학생부 종합 올인이 아니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돼.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여러분 고2 담임 선생님은 고3 때 여러분들 곁에 없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비하거나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입시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부만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원서를 쓸 건가를 계속 수정해 나가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일관된 계획하에 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옆에 누가 치고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학부모 설명회 했거든요. 여기 온 엄마들 있죠? 2시간 반 동안 했어요. 2시간 동안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 어머님들 2시간 반 동안 뭐라고 선생님 무슨 얘기 하겠어? 애들한테 손 떼라. 애들한테서 손 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 떼라.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애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학원으로 전화하고 애들이랑 공부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녁 얘기 하지 마라. 옆집 아줌마한테 들은 얘기 애들한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딱 정확하게 길을 잡고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선생님 옆에 있어요. 어디 안 가요. 야, 내가 갑자기 죽겠냐 내년에? 아직 젊은데? 어디 안 갈 거냐? 지명이 갑자기 없어지겠니? 그러잖아. 내가 있을 거 아니야 옆에.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모르면 물어. 선생님 정해줄 텐데. 자, 그 다음에 2번 전형 요소로 분석해보는 입시. 이건 뭐냐 하면 자, 전형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 교과죠. 교과와 내신 똑같은 말입니다. 비교과, 수능, 대학 교사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시라는 건 이 4가지를 섞는 거죠.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4개를 다 잘하는 거예요. 내신도 잘하고 비교과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대학교 그럼 제일 좋은 거지. 그럼 대학 교사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 아까? 수학과학이라 그랬지? 수리논술, 과학논술, 수리면접, 과학면접. 알겠죠? 4가지 다 잘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이 4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는 게 중요한데 우선순위는 뭐예요? 대학교고사예요. 대학교고사. 그래서 수리논술, 과학논술 내가 나중에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안 쓰더라도 내가 수리논술을 공부할 거야. 아니 내가 시험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과학논술을 시험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럼 저절로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면접도 똑같아요. 면접도 수학과를 물어봐요. 무슨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서 전공 적합성을 물어본다. 우리학원에 고대의대에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애가 있어요. 자, 고대의대 학교장 추천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부에 기반한 전공 적합성을 면접에 물어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딱 갔어요. 얘가 면접 보러. 뭐 물어봤을까? 의대야 얘. 뭐 물어봤을까? 30분 내내 수학만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어떤 아이가 전공에 적합한 아이예요? 이과에서? 수학과를 잘하는 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학과를 잘하는 애가 전공에 적합한 애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절대 까먹지 마. 근데 이런 걸 알아. 자, 기출문제를 보면 뭐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 니네 화학 요새 뭐 배우니? 뭐 토요일날 수업할 때 뭐 했니? 화학 수업할 때?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이 화원에 나오죠. 이게 기출문제예요. 이온 결합. 자, 애가 화학원에 나오는 이온 결합을 물었더니 대답을 했어요. 그럼 교수가 잘했다 나가라 그럴까요? 그냥 뭘 물어볼까요? 일반 화학에 나오는 이온 결합을 물어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대답을 하면 또 넘어가요. 대학교 2학년 때 화학 강론이 있어요.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깊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출문제 발표하면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발표하죠. 그걸 믿나요, 우리는? 절대 아니죠. 그럼 누굴 뽑나요? 다 대답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런 걸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뭔 말인지 알겠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연스럽게 뒤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과학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자, 과학을 공부하는, 잘 들으세요. 과학을 공부하는 외형적인
외형적인, 형식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1 때. 그 다음에 고2 때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 원 중에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가 3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투, 이건 이제 심화과정이라 그래서 전문교과 가기 전 심화과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4과목 중에 보통 2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 한 과목, 하나, 둘, 셋, 4과목,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화투, 지투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수능을 뭘 보는 거죠? 수능. 요건 내신이고요. 수능은 뭘 선택하나요? 자, 서울대는 수능 선택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물, 화, 생지 중에 원 하나, 투 하나. 근데 물원, 물투는 안 돼. 물원, 화투, 화원, 지투. 이렇게. 알겠죠? 원 하나, 투 하나. 서울대. 연대는 원투 중에 아무거나 2개. 그런데 같은 과목은 안 돼.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대학은 제한 없어. 지원, 지투 좋고, 물원, 물투 좋고, 화원, 화투도 좋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 생각을 해야 되죠. 아, 내가 수능에서 뭘 선택할까? 2과목 선택. 선생님, 제가 지금 이렇지만 제가 서울대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화원 지투 하겠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자, 수능 2과목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한 과목은 내가 과학 논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겠지. 자기 전문 과목을 가야 돼, 전문 과목.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과목. 그래서 이제 논술 과목으로, 논술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보게 되더라도 논술 한 과목. 논술은 이제 연대 같은 경우 문화생리 중에 한 과목이거든요. 성대는 문화생 중에 한 과목이고, 연대는 문화생리 중에 한 과목이고. 그래서 연대가 아까 선생님 최저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연대에 이런 애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학원에 이제 그 EBS에 소속된 애들, 지구과학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지구과학 논술 정말 잘하고, 수리 논술만 잘하고, 2가지만 딱 잘해서 연대 가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최저가 없어져 버려. 연대 최저가 굉장히 높았었거든, 논술이. 4합 7 이랬었거든요. 4합 7? 1, 2, 국영수, 탐. 이 정도의 그 최저가 있어야 연대를 낼 수 있는데 최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딱 수학하고 지구과학만 잘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는 이래요. 이런 과목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신으로 배우게 될 거다. 그 중에 2개는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할 거다. 그 중에 이 2과목 중에 한 과목 굉장히 깊게 공부할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거죠. 실제로는 어떠냐면, 자, 대학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애를 뽑냐면 똑똑한 애를 뽑아요. 똑똑한 애를. 그죠? 이건 똑똑한 애를 뭘 갖고 뽑는다 그랬어요? 수학과 갖고 뽑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똑한 애를 뽑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내신이나 수능 수준에서 나오는 수준의 문제만 물어갖고는 학생들을 변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애가 진짜 똑똑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 구별해내는 방법은 아예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줄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펄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변별이 안 돼. 이건 다 아니까. 그지? 모르는 애들이 가끔 있겠지. 근데 걔도 아예 모르지는 않을 거야. 잠깐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런 거겠지.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예 이런 단어를 물어봤어요. 그죠? 아는 사람? 뭐 하나도 없잖아. 터마이트. 흰개미란 뜻입니다. 흰개미. 그러니까 한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십 명의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딱 한 명 맞추면 걔 뽑으면 되는 거야. 걔는 정말 잘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흰개미 어려워? 흰개미란 단어가? 개미도 어려운데. 흰개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정말 원하는 건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딱 물어보면 바로 뽑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아까 이대 특기자로 붙으리한테 내가 물어봤어. 야, 뭐 물어보대? 그랬더니 물리에서 뭘 물어봤대. 그게 어디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물투에 나오는 거긴 한데 물투에 나오는 거야. 그럼 극과에 지원한 애 중에 물투 공부 안 한 애들도 있을 거잖아. 선택 안 했으니까.
그치? 물투는 잘 안 하잖아, 원래. 그쵸? 물투는 잘 안 하니까. 근데 물투 있는 내용을 물어본 거야, 이대에서. 근데 대답했으니 당연히 대답했죠. 근데 우리 학원 애들은 물 원만 배운 애들도 다 대답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왜? 황상수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친대. 물 원을 가르치면서도 깊게 가르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교과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을 잘 보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면 안 돼요. 고3 애들 중에 매년 아까 선생님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수능 선택 과목을 문헌학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원지투, 하원학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지. 대부분의 대학이. 중위권 대학들은 그렇게 선택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EUS만 수업 듣는 애들 중에 지원지투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원지투 선택하는 애들. 그런 애들 항공방에서 수업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예를 들면 지원생으로 선택했어. 지원생으로 선택했어. 그런데 EUS 시간에 지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애가 짜증이 나는 거야. 왜지? 나는 지투 선택 안 할 거야. 그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 제가 이번 한 달은 지투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빠졌다 들어갈게. 거꾸린 경우 생기겠죠? 어떤 애들은 3번 지투로 선택했어. 근데 지원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그죠? 그럼 애가 수업을 빠지겠다는 거야. 그죠? 그런 애들은 다 떨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아이가 지원 선택을 안 했다는 사실, 지투 선택을 안 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왜냐면 다 주니까 내가. 선택하고 다 주거든요. 얘는 뭐 선택, 뭐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야. 그 이유는 뭐죠?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 이유는? 그럼요. 만점을 맞으려면, 1등급을 맞으려면 지원 선택자도 지투를 알아야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킬러 문제가 있거든, 킬러 문제.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고3 애들 보충을 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에 지금 1등급이 반, 2등급이 반이에요. 1등급이 반, 2등급이 반이라고. 선생님이 고3 애들 선생님 잘하면 할 거잖아. 그런데 2등급인 애들이 80점대 있는 아이들이 90점대로 못 가는 이유가 딱 뭐냐 하면 31번부터 39번까지야. 31번부터 39번까지를 3분의 2 이상 맞히면 1등급이고요. 거기서 반 정도를 틀리면 2등급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계속 뭐만 가르쳐? 31번부터 39번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만들어내는 거야. 고3은 그렇게 하거든, 수업은. 딴 거 안 해. 뭐 목적, 뭐 이런 거 안 해요. 뭐 주제, 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그냥 31번부터 39번까지 이래 내내.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거든. 아주 치밀한 논리. 왜 이 문장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게 논리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치밀한 논리를 가르치는 거.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 2-3개를 맞춰야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는 그냥 그 과목만 인강 듣고 뭐 객관식 문제 풀고 뭐 모의고사 자기스토리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과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공부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고. 근데 애들이 거기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서 3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약은 놈이 망하고 무식한 놈이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가끔 수업하다 보면 이런 학생, 선생님 저희 학교는 내신에서 그렇게 어려운 거 선생님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정말 빼야 돼요. 내신 준비 과정이 여러분 내신 준비 과정이에요. 내신 준비 과정은 여러분들의 그 학습 능력을 굳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신에 나오는 것만 해야 돼요? 이런 게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람이 안 살아. 얕게 공부하면 무조건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얕게 공부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깊게 공부하세요. 깊게. 어려운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세요.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울어야 돼요. 어떨 때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이 나와요? 전과목 1등급 맞았을 때? 감격의 눈물? 아 정말 너무 알고 싶은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 눈물이 나온다. 그런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극단까지 갈 수 없어요. 절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울어야 돼. 울어야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울어야. 그래서 수학과학은 얕게 근데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선생님이 아까 왼다리 뭐 오른팔 왼팔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1년 있다 2년 있다 그런 학생이 나와요.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이거는 지투로 선택 안 할 건데요. 이걸 꼭 나온다.
반드시 나와요. 절대 등급이 4등급 이쪽으로 못 올라갑니다. 작년 고3도 마찬가지, 재작년 고3도 마찬가지. 매년 똑같아. 선생님이 알고 있다. 선생님을 믿어요. 과학 선생님, 어떤 과학 선생님이든 간에, 수학 선생님이든 간에 그 선생님이 그걸 가르칠 때는 나중에 정말 어려운 걸 가르치면서 그게 필요하니까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믿어야 돼.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처음 해봐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어떻게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다 입시라는 거 토픽을 갖고 수많은 애들 대학을 보내본 사람들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그런데 가르치는 거야.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자꾸 자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여러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번에도 그 문희 선생님이 4주 휴강 한다 그랬더니 원장님 4주 휴강하면 저 수업 못해요. 4주 동안 수업 안 하고 애들이 오면요 다 리셋돼서 와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애들이 첫 시험이니까 좀 더 요번 시험만 그렇게 하시죠. 요번 시험만. 다음부터는 한 2주 휴강이나 3주 휴강으로 갑시다. 뭔지 아시겠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등급 따겠다고 2학년 3학년 때 정말 자기가 되는 거 놓치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지금 당장 장기스가 나더라도 그 수학과 선행진도 나가는 거를 절대 빠지지 마세요. 이거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초놀도 선생님들 여러분 초놀 다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절대. 선생님도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만. 첫 번째, 초놀은 아까 얘기했지. 자기가 선택하는 전공이랑 꼭 관련이 없어도 된다. 됐죠?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걸 갔는지. 두 번째, 초놀하는 목표가 뭐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초놀하는 목표가 뭐예요? 특기자전형에 들어갈 1단계 지원할 자격을 얻으려고. 이대라도 확보하려고. 이런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버리세요. 아까 얘기했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핵심은? 과학적 사고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수학 공부를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게 끝일까가 궁금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연대 홈페이지나 서울대 심층면접은 안 올라가 있을 것 같고 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대 수료논술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걸 풀어. 지금 못 풀지. 근데 미적분을 어느 정도 배운 학생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야. 기출문제 중에서. 뭐 기백이나 이런 거가 이제 관련 안 된 문제도 있거든. 확통 문제도 있고. 여러분 그래도 경우에서 수준을 조합은 배운 학생들 많잖아 여기. 그렇죠? 조합 갖고 푸는 문제도 있거든. 그럼 이제 풀어봐. 한 문제를 푸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한 문제 푸는데. 그래서 극단을 갔다 오면 마라톤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맨날 1000m, 2000m만 뛰었던 애들은 42.19km를 못 뛰죠. 그렇죠? 근데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1000m, 2000m는 별게 아니거든요. 10km, 20km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40km 이상을 뛰어보면. 이해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걸 들여가지고 그걸 부딪혀보는 거야. 초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보냐. 여기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풀게 되냐 하면 대학에서 제일 서울대 일반전형 2단계가 뭐예요? 구술 면접이에요. 서울대 2단계 일반전형에서 교수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를 초놀하면서 풀어볼 수 있어요. 끝까지 가서. 끝까지. 그 과정만 배우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초놀 설명회를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관심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와서 오라 그래서 할 건데 매년 초놀 얘기할 때마다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딱 선생님 이거 통과하면 대학 갈 때 어떻게 뭐가 유리해요? 그거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얼마예요? 두 번째가 뭐죠?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그래서 답을 선생님이 드릴게요. 이거 하면 뭐가 좋냐 하면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과정, 그 다음에 그런 그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봐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물리원이 있어. 화학원이 있어. 화학원. 자, 화학원 수업이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중, 2, 3 대상 화학원 선행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1, 고2 대상 화학원 내신 수업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화학수래요, 화학수. 그 다음에 화원 수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투 내신 수업이 있고요. 개념, 내신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논술, 연대나 성대 화학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화학공대 화학 구술 면접, 심층이라고 하죠.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을 대비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학 선생님들 중에는 여기 수업만 하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알겠죠? 여기까지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자, 화학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1000명이 있다. 여기에 한 몇 명이 있냐면 한 8, 900명이 여기까지예요. 1000명 중에. 1, 200명이 여기까지 가요. 알겠죠? 여기 넘어가면 몇 명이죠? 이제 2, 30명이 남아요. 여기 넘어가면 뭐죠? 10명 이내가 남아요. 얘가 무슨 얘기인지? 똑같은 화학을 가르쳐도 여기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가면 갈수록 시장도 좁아지지. 뭐 논술 공부하는 몇 명 되냐 우리나라에? 그럴 거 아니야. 그러겠지? 몇 명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화학 선생님 어디까지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요. 끝까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황상득, 고강윤, 전홍석 이 3인의 공통점이 먼저 아세요? 황상득, 전홍석, 고강윤 3인의 공통점. 우리 학원에서 수업한 지 딱 10년 됐습니다. 딱 10년. 뭔 말인지 알겠죠? 김태현 선생님이 6년 정도 된 것 같고 이동철 선생님이 지금 5년 넘어가는 것 같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김태현 선생님은 똑같은 모델 여기다 적용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끝까지. 이게 전공이에요 여기가. 이것만 해요 원래. 그러니까 생명과학 수업 좀 어렵죠. 그렇죠? 머릿속에 뭐가 있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현 선생님한테. 얘네들은요 여기까지 간 애들이에요. 여기까지 간 애들이에요. 애들 어려워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애들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죠? 버리세요. 버리세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간 애들. 간 애들만 가르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답을. 울어야죠.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울어야죠. 울면서 원장실 놓고 해요 선생님. 정말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울어야죠 당연히. 안 힘들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아요. 천호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맞을 거 미리 좀 맞아보고 이 정도 펀치는 내가 견딜 수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가볍게 놀듯이 산보하듯이 벚꽃 구경 다니듯이 공부할 거면은 대학을 낮추세요. 대학을 낮추면 됩니다. 대학. 정말 사회권 대학 가고 싶으면 그런 대학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거 보고 안 뽑아요. 펄포스 정도로 뽑을 수 없다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야 뽑히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늘의 주제 흰개비? 자, 그래서 과학은 그렇습니다. 과학부터 먼저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신이 있고 비교과가 있고 수능 있고 대학별고사가 있다. 이게 전형 요소인데 자, 마지막 대학별고사를 내가 어떤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하면 내신이나 수능은 저절로 따라온다. 알겠죠? 얕게 공부하지 마, 절대. 과학 수업 빠지지 마. 얕게 공부하지 마. 1학년 것만 보지 마. 뭐든지 하지 마. 시키는 것만 해. 뭔지 알겠어? 얕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꾸 투영하지 마.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야. 무식해서가 아니야. 안 해봤을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못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자꾸 투영시키지 마. 얕게. 여기까지만 할 거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 그렇지 않아. 1학년 대신 좀 기스라도 괜찮아. 아까 얘기했지? 정말 중요한 건 뒤에 와요, 뒤에. 그때 무너지면 방법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과를 깊게 공부해야 되고 수학은 딱 2가지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종류라 해서 미안한데 2학년 여름방학 7월이죠. 내년 7월 전에 거기에 써있는 수원수투, 확통, 미적, 기하가 2회독이 끝나는 학생과 끝나지 않는 학생. 2회독. 여러분 지금 수화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수원수투까지 갔다 온 학생도 있죠? 그렇죠? 한 번 갔다 온 학생, 두 번 갔다 온 학생도 있고. 학통은 지금 여러분들 수능 과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과의 수능 과목이 뭐죠, 수학? 수원수투 미적이에요. 확정됐어요. 그죠? 수원수투 미적이에요. 그러면 확통은 뭐의 의미예요? 거기 써놨네. 내신과 농구술에서 출제될 수 있죠. 기하도 내신과 농구술 출제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대학별고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면 농구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농구술 준비를 2학년 여름방학부터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때부터 할 수 없는 학생 나눠주는 거야. 그때 안 되는 학생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해야 돼. 알겠지? 일단 1진, 2진 출발하는 거야. 그때까지 진도를 끝내야 돼.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나가야 돼. 여름방학 때 또 출발이야. 요새 좀 천천히 나가지, 진도. 내신한다고. 헛학기니까. 여름방학 때 또 미친 듯이 진도 나가거든. 겨울 되면 다 끝나요, 이래록이. 겨울방학 2월 말에. 고등학교 시도 다 끝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폭주기관처럼 달리는 거야. 그래서 2회독이라는 건 뭐야? 두 바퀴 돌린다는 얘기야. 그럼 2학년 여름방학 때 또 끝나. 그럼 그때부터 농구술 시작. 마지막은 뭐예요? 진짜 승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수능 수리 영역이 몇 점 만점인지 아세요? 100점 만점인데 알고 있었니? 100점 만점이야. 자, 4점짜리 문제가 몇 문제 나오죠? 13문제. 그럼 몇 점이에요? 52점이에요, 52점. 맞죠? 2점짜리, 3점짜리를 다 맞춰도 48점. 수능 4점짜리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능 4점짜리 13문제와 수리 논술과 수리 구술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야. 진짜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알겠지? 그거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지금 보는 거고.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를 나누면 돼요. 지금 2회도까지 언제 갈 거냐? 이거 고민하시면 돼요. 알겠죠? 미친 듯이 공부하세요, 미친 듯이.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치열하게는 아마 안 살아봤을 거예요. 선생님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이 굉장히 좀 귀족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집이 잘 살아서 학원도 다니고. 우리는 선생님은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과외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공부했거든. 어저께 어린이날이라고 부모님 모시고 밥 먹으러 갔다 보라매공원 갔다 왔는데 보라매공원에 가면 보라매공원 가봤지? 이 동네 사니까. 거기 가면 보라매 독서실이 있어요. 나 거기서 공부했거든. 거기서 그 확률과 통계를 마지막 단원이었거든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2월달에 혼자서 독학을 하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정말 모르겠어. 한 3번, 4번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다 외워버렸어. 정답을. 다 외우면 나중에는 알게 돼. 3번, 4번 외우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공부했거든. 그래서 뭘 아냐 하면 고등학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리소스가 뭐냐면 내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수학 문제를 한 번 풀어보면 절대로 모르거든. 혼자서 하면. 여러분들 계속 막히잖아요. 틀리면 또 틀리잖아요. 3번, 4번 풀려면 시간이 필요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애들 한 번 풀면 알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3번, 4번 똑같은 거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안 풀리면 다 외워야 돼. 나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쉬는 시간에도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도 풀어야 돼. 그래서 저녁 시간을 아끼라고 니네 식당 가서 밥 먹으라 그러는 거야. 내가 다른 애도 가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보세요. 오늘 저녁을 먹어야겠다. 집에 들렸다 오는 거하고 학원으로 바로 오는 거하고 30분에서 1시간 차이가 날걸요? 집에 들리면 30분이 더 걸려. 학원에 바로 와. 학원에 바로 오는데 밥을 먹어야 돼. 학교 석식하고 오는 애들도 있고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와서 사 먹어. 사 먹으려면 일단 처음에 뭐 해야 되지? 골라야 돼. 골라야 돼. 그리고 가서 뭐 해야지? 주문해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수학 문제 푸는 사람 손 들어봐. 식당에서. 이제 웃는 거야. 이제 절실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저기 가서 밥 먹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가면 바로 먹죠? 그럼 또 15분, 20분을 벌어. 15분, 20분이 아쉬울 정도로 절실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금요일에 시험 끝났는데 왜 토요일날 놀아요? 그리고 무슨 대학을 가요? 대학을 낮추세요. 그런 정신자세로는 처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시험 끝났으면 오후 시간에 푹 쉬고요. 좀 낮잠도 좀 자고 충분히 쉬고
금요일 저녁에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짜야죠.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렇다면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학교를 안 가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내 공부할 시간이 있어. 행복해. 아침부터 막 설레야 돼. 오늘 하루 종일 내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토요일 오늘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못 살겠다면 대학을 낮추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김원수 한번 볼게. 선생님 말대로 하는 줄 알아. 얘네들은 닭이니까 한 명도 안 할 거야. 근데 그럴 정도로 절실하지 않으면 시상권 대학은 못 가. 갈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 안 돼. 얘가 전형 좋아요. 마지막에 진명하고 사용 매뉴얼이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맨 뒷장에 보시면 컨설팅팀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맨날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니까 누군지 다 알죠? 그럼 선생님도 만날 수 있죠. 선생님은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영어 선생님에 비해서 선생님은 일주일에 3일밖에 수업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정민 선생님 수업을 안 하시죠. 김현준 선생님도 시험 때만 잠깐 하시죠. 그렇죠? 사회투자 할 때만 하시고 안 하시잖아요. 박승준 선생님도 문과노술 이 클래스 수업만 약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선생님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입시를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청하면 되겠죠. 5월 때부터는 뭐가 열리기 시작하죠? 대회가 열리기 시작해요. 대회. 빨리 나 어떤 데에 나갈 거니까 도와달라고 빨리 요청하세요. 빨리. 선생님 내일 우리 대회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한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학원에 이렇게 수업을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말고 입시에 대해서 비교과가 됐든 진학이 됐든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다 있는 학원은 잘 없어요. 이런 짓은 아무나 못해. 선생님 정도 되는 또라이가 돼야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대학 보낼 때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영어 수학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써먹으라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얻고. 알겠지? 여기 있는 선생님 다 전입이에요. 일주일에 이틀 출근, 3일 출근 이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영어 수학 선생님들 이틀 출근, 3일 출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계시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진정성 있고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자 오늘의 그 교훈 뭐죠? 흰개비?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한 1년 지나면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물어보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올라가세요.